이제 오늘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어닝첸 님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책, 퀀터티브 트레이딩이라는 책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스케줄을 쭉 적어 놨거든요. 근데 그러네. 네. 빈조이님하고 세연님, 어, 동훈 대표님, 해영택님, 나머지 두 자리 남았습니다. 두 자리. 잠깐만, 근데 되나? 원민님이랑 태호책님이 넣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두 자리. 먼저 근데 아까 넣으시면. 네. 저기 원미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원미님이 4장을 생각하셨나 보던데 내용 자체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딱 적합한 내용인가 하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음, 이 빈자 내용. 여기 예.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읽어보니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음, 핀조이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주셨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 뭐 7장처럼 뭐 내용이 많은 파트를 반을 나눠서 한다던가 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4장은 각자 한 좋네요.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고 필요한 사람만 보고 음, 아마 7장을 내용이 양이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두 분이 하는 것도 두 번에 음, 걸쳐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혜영님이 다 하시겠다 그러면 뭐. 아니요. 저 계절성만 제가 할게요. 실장이 엄청 많네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 스케줄을 7장을 좀 잘라가지고 만들어 놓을게요. 네. 그냥,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랑, 오늘은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일장이 엄청 짧더라고요. 그래서, 세훈님이 올려주셨던 그, 퀀트 에이전트? 그거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음, 얘기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우선 우리 책 1장부터 볼까요? 그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듯이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요. 정리를 다 해놔서 제가 이거 기사 올려놨죠. 예. 1장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 러닝체 요거는 이제 아카이브구나. 여기 아니고 이제 여기죠. 어, 러닝체인의 컨더티브 트레이딩 요 폴더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1장부터 7장까지 돼 있고요. 이 안에 이제 일단은 제가 PDF로 다 챕터별로 쪼개서 넣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아마 스터디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유지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로 지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남아있는 거는 얘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만 남길까 생각 중이에요. 이것도 좀 PDF도 이것도 좀 애매해서. 음.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또 요거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잠깐 누가 한번 가셨는데? 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노트북 LM으로 얘를 PDF를 넣어서 만든 아티팩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참고용으로 쓰시면 돼요. 뭐 MP3라던가 이제 저기 동영상 설명이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자, 1장 시작을 하겠습니다. 독립 퀀트 트레이딩의 설계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알 씨가 본인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1인 퀀트 창업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는데, 이건 이제 전반적으로 퀀트가 뭐냐에 대한 완전히 그 퀀트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어떤 객관적인 매수매도를 하기 위한 정량적인 어떤 시스템 구축했다. 뭐 그런 얘기고 뭐 다 아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에 쓰이는 그 알고리즘이 이제 그러면 뭘 기반으로 판단을 하냐라는 건데 그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어 이분이 또 보니까 자연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어 뉴스라던가 기초 제목 근데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그 퀀트 뭐냐
이게 또 살짝 연결이 되는데 퀀트 에이전트는 또 여기서는 또 자연어 뉴스 기반 이걸 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그 가격 정보로만 했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이게 왜 여러 개지? 아니 맞아 내가 하다 보니까 이쪽이 슬라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시도했었는데 아무튼 이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얘는 보시면 그 뉴스 여기서 막 뉴스를 까요. 뉴스 기반으로 하면은 물론 얘는 약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약간 좀 초점에 맞춰서 만든 거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뉴스 기반으로 하면은 좀 노이즈에 취약하고 뭔가 여러 가지로 어차피 안 좋다 뭐 까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 이분이 또 자연어를 하셔서 그런지 자연어도 이제 쓴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자연어랑 뉴스랑 기초 재무 데이터 기술적인 분석이죠. 그리고 뭐 이런 걸 이제 머신러닝이나 뭐 이런 걸로 돌려가지고 사실 여기서는 머신러닝도 안 가요. 그냥 이게 통계적인 고등학교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이었나? 아무튼 고등학교 수준의 통계적인 지식으로 만든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본인을 이제 월스트리트 천재라고는 얘기를 안 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장편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명문 대학교와 아주 훌륭한 그 유명한 기관들과 뭐 탑 티어 수준의 어떤 그 금융 회사에서 나오셨잖아요. 왜 안 써 있죠, 어딘지.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돈을 엄청 많이 잃으셨나 봐요. 제대로 이제 성과를 못 냈는데 다 때려치우고 이제 집에서 이제 침실 하나를 개조해서 트레이딩 룸을 만들고 거기서 간단하게 이제 통계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차익거래를 했는데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또 물리학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명문대에서. 그래서 가능한 또그 아인슈타인의 얘기를 인용해서 가능한 단순하게 만들어라. 하지만 그보다 더 단순해서는 안 된다. 마와 같이 어떤 그 딱 필요한 만큼의 단순함으로 만들었더니 그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로직에 이제 매료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분 생각은 이러신 것 같은데 뭐 네. 머신러닝 쪽을 시도해 보는 게 그렇게 나쁜 거 같진 않거든요. 물론 그 수익이 나는 건 별개지만. 그래서 이제 학위 같은 건 필요 없다. 뭐 이거 사실 이분이 그 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코딩 정도에 그리고 대신 이제 한 5만 달러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너무 생활에 또 쪼달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거 왜냐면 이게 그 생활에 쪼달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좀 판단을 충분한 이익이 나오기 전에 막 팔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왼쪽에 있는 감정 통제력과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결국에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퀀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을 몇 개로 한번 돌려봤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로직이나 이런 거보다도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더라고요. 마음이 그 통제력. 아무튼 그런 감정 통제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리스크 수용 이것도 사실은 요거와 다 연결돼 있죠. 초기 대본하고 어느 정도 생활적인 쪼들림이 없을 정도의 그 기본 그 어떤 뭐 현금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자본이 있는 상태여야지만 좀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감정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실질적인 기술적인 것보다도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사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퀀트 트레이딩 일종의 투자가 아니라 고효율적인 1인 스타트업이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결국 언젠가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고 싶은데 기업을 만들고 싶은데 근데 그때 돼서 만들면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은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이런 걸 막 시작을 하면 사실은 경험을 쌓기 전에 요런 마인드적인 흔들림이 있을 것 같아서 기왕에 할 거면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운영도 해보고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돌아가는 걸 만들어 놔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하고 좀 다르죠. 이분은 이제 회사를 때려치우고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초기 투자 자금 5만 달러면 요새 돈으로 한 7, 8천만 원 되잖아요. 근데 7, 8천만 원을 가지고도 수익을 막 낼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이분이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전문 펀드를 하시다가 이제 창업을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이 브로커리지 미국에서 이 브로커리지가 제공하는 레버리지를 땡겨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반적인 비즈니스와 요 퀀트의 그 차이점을 비교하는 건데 이런 레버리지 땡길 때 이제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규모 창업 같은 경우에 이때 이제 창업 요 레버리지 땡길 때 막 대출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그 뭐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으려면 또 그걸 또 막 여러 단계 엄청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발표도 많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 그 아버지 좀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억 받는데도 한 6개월을 진짜 막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벤처 캐피탈 통해서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30억 정도를 땡겼는데 엄청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서는 막 5만 달러 정도면 2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잠깐만 얼마죠? 한 20억, 30억? 30억쯤 되죠 지금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30억을 그 힘들게 했는데 요새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본 5만 달러만 있으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40배를 땡겨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 안 되죠. 한국에는 물론 쓸 생각도 없지만. 그건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독특한 일종의 개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운 일종의 까다로운 그 스크리닝 단계를 통해서 시험과 테스팅을 통해서 자기의 트레이딩 능력을 입증하면 그 회사에서 나한테 투자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 수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의 그 프롭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이게 게 일종의 있거든요. 일반적인 그 주식 증권회사가 빌려주는 미수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건 이것도 그 투자를 받는 윗단계, 거예요. 예, 그 윗단계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거 없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 증권사에 프랍 트레이더들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도 될 수 네. 있어요? 증권사에 들어가야죠, 뭐. 네? 근데 증권사에 들어가지 않고 미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내고 그래요? 자기네가 아, 제공하는 일종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 음, 프랍 트레이딩 자격을 일종의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특정 교육을 받으면 그 예. 전문 투자 자격을 줘서 선물이랑 그 옵션 그렇군요.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긴 합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자기 자본으로 일종의 담보로 땡겨 쓰는 미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음. 네. 일반적인 미수는 몇 배까지 땡길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당일은 4배, 오버나잇은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날 오픈해서 그날 클로즈하면 오버나잇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는 4배까지 네, 바잉 파워를 주고요. 오버나잇을 하려면 2배까지 자기 자본에.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증거금이라고 해서 이제 주식 종목마다 이제 30%, 20% 음. 그런 그 증거금 비율이 있어요. 30%면 대략 한 3배 정도 땡길 수 있는 거고 20%면 한 5배 정도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오, 그렇군요. 근데 미수 쓰지 말라는 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겁나서 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고 스케일업도 뭐 그쵸. 뭐 이런 차이가 나는데 특히 저는 좀 인상적인 것들은 거였던 게 이제 마케팅. 예를 들어 뭐
일반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을 엄청 해야 되는데 마케팅이 아니 이 부분 그러니까 일반 사업을 하려면 뭔가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제 뭐 가격 설정하고 시장에 이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영업과 마케팅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단순히 그 가격과 제품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부대 일반 사업에서는 이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콘텐츠 그런 거 없다. 일단 전략하고 프라이스 시장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데이터를 좀 추가로 받으려면 좀 약간 경쟁력 있는 걸 받으려면 데이터 비용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그 정도? 그럼 부대 비용이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네. 그 마케팅이 필요 없다는 게, 그 책에, 제가 이 책에 다른 부분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나의 전략과 나의 투자 시스템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끌어올려면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가머니설로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나의 과거 기록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면 된다. 음. 그런 뜻에서 이게 쓰던 표현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책에서 이게, 네. 사실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네. 이 책, 그 서문에 보면은 이 책의 그 독자로 적합한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게 첫 번째가 이런 개인적인 인디펜던트 퀀트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런 헤지 펀드나 이 퀀트 트레이딩 펌의 일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들 둘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도 결국 그 일자리를 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운영해서 성장한 펀드나 어카운트의 그 기록이 가장 큰 마케팅 방법이다. 이를 구하거나 투자자를 구하는데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계좌를 까면 된다 뭐 그런 걸까요? 그렇죠, 결국은. 냉혹한 세상이네요. 그리고 여기 또 특징 두 번째 게 이제 자동화 그러니까 그 개인 퀀트 기업을 만드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요새 핫한 뭐 요새는 아니지 뭐 최근 몇 년간 핫한 디지털 노마드와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게 자동화 시간에 들여다 보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렇게 돌려보니까 막 돌고 있을 때 막 들여다 보잖아요. 그럼 막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막 그걸 내가 진짜 개입하고 싶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막 뭔가 사고 팔고 얘가 막 결정을 내려고 할 때, 아, 나 같으면 저기서 안 살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안 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안 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직관과 그 좀 반대 배치되는 막 그런 식으로, 뭐 그게 실제로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혹은 또 그 결과 자체가 백테스팅이나 로직 기반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만들고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은 막 그거를 개입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장중에 이렇게 운동하거나 산책해라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아마 필자도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아닌가. 이 괜히 막 이 시간에 책상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막 내가 막 그걸 개입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제가 그때 나가서 운동하고 책 봐라. 그리고 끝나고 장 시작 전과 장 시작 후에 이제 그 부분이 실제 업무 입지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표현은 이제 뭐 시간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쵸. 낮 시간 또 밝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 좋죠 뭐 좋긴 한데 정신력이 그래서 이제 그 5개 단계를 통해서 실제로 퀀트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선 전략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백테스트 우리 계속 했던 거잖아요. 전략 발굴하고 그걸 진짜 돌려보고 백테스팅 해보고 그게 막 그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디플로이 해보고 이것도 뭐 요 경우에 이제 디플로이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는데 요 전에 예를 들어 뭐 저거잖아요. 페이퍼 트레이딩 같은 걸로 한번 더 해볼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돌려보고 그런 다음에 시전 트레이딩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익을 나면 이제 그거를 뭐 약간 더 레버리지 땡겨가지고 이제 해보는 이런 식의 단계별로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기존에 이게 이 저자가 뭐 이런 식의 닷컴 시대에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 가지 죽어라고 창업을 해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시간도 엄청 쓰고 했는데 결국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옳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간 낭비와 돈을 날렸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자본으로 그렇게 많은 특히 최근에 바이브 코딩 덕분에 개발하는데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익화 과정까지 엄청 짧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다가 이제 이게 이것도 사실 최근 트렌드랑 좀 맞는데 여기 요 내용에서는 결국 이런 어떤 기계화된 프로그래밍 혹은 알고리즘 기반의 어떤 돌아가는 시스템과 사람이 이제 적절하게 이제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 부분은 사실 AI로만 바꿔도 말이 똑같거든요. 지금도 이제 켄타우로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인 반마 결국 이제 그 위에 인간 파트는 이런 그 발굴 전략 뭐 창의력 사실 이것도 다 AI로 돌리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휴머인드 루프로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책임과 결정을 여기서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이런 쪽은 AI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뭐 요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충분히 그러니까 유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성과 이제 잘 맞는 그 시작 부분을 보여준 파트 1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에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아예 지금 대세는 그 에이전틱 AI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 독립 1인 창업 상태에서 이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라고 임플레멘트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전략 개발하는 서브 에이전트, 그걸 임플레멘트하는 서브 에이전트, 그 다음에 뭐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서브 에이전트, 운영하는 에이전트를 해서 에이전틱하게 돌리는 게 더 요즘 추세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에이전트가 오른쪽에 있는 기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것 전략 개발과 연구 부분도 하나의 에이전트, 이거를 뭐 계산하는 에이전트, 그다음에 뭐 실제 관리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가 그렇게 하는데 그 애한테 일을 주는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죠? 그 그러니까 그게 1인 창업을 하는 예, 자기 맞아요. 인플로이 여러 개 각각 다른 인플로이들을 운용하는 1인 창업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에이전트화 하더라도 그 에이전트에게 일감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 그 설계 전체를 또 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결국 AI가 혹은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하는 거는 궁극적인 설정인데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엔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앞으로 방향은 이제 그런 다양한 선택지나 이런 구현은 AI가 쉽게 해줄 수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나에게 맞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선택지에 대한 결정, 아키텍처링 할 수 있는 그 결정력, 의사 결정 능력 이런 쪽에 어떤 포커싱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그 도메인 날리지가 컴퓨터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 어, 이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에이전트로 사용하느냐, 어드바이저로 사용하느냐인데 AI를 실제 비즈니스 아까 말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게 나한테 적합하냐, 뭐 있던 현재 상황에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는 게 컴퓨터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가? AI가 판단하는 것보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감정적인 거랑 결정이 아,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제외한. 예. 그런 결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이제 심적인 동요와 심적인 어려움을 내가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이 달라질 것 아, 같거든요. 그런 뜻에서요.
예, 내가 이제 나는 강철 사자의 심장을 가졌어. 좀 리스크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 이제 리스키한 걸 고르는 거고, 나는 진짜 안정적으로 가야 돼. 나는 유디 멘탈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그런 갈 수 있게. 뜻에서는 아주 훌륭한 퀀트 펀드 매니저가 되겠네요. 그런 그런 거는 단순하게 몇 가지 프로파일링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이제 아까 말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제 요거를 서비스로 만들어서 뭔가 제공을 한다면 아키텍처가 중요할 텐데 내가 이거를 사용해서 단지 그 뭐 단지라는 표현이 참 웃기긴 하지만 이걸 사용해서 이제 내 수익화를 내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키텍처 자체가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세요. 이거 자체가 아키텍처 아니에요? 이거 어떤 만드는 게요? 거? 만드는 게 아키텍처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잖아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제 개인이 하더라도 전 이렇게 만들어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게 음 건 바이 건 하나로 가지고 돈을 보고 땡기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 퀀트라는 게 알파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하긴 계속 새로운 알파를 만들어야 되게끔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려면 효율적이어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필요하죠.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라는 걸 무슨 뜻인가요? 그니까는 그 내가 이거를 나 혼자 사용한다라고 예. 하면 이런 과정이 굉장히 간소화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돌아갈 텐데 이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고 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뭔가 수익 쉐어를 하게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도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개인 여기서 인디펜던트 컨트레이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는 요 방법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이면서 그렇죠,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단계로 그 서비스 단계, 다른 사람의 투자자를 끌어오는데도 이런 단계가 도움이 될 그렇죠. 거다. 예, 마케팅이 그렇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마케팅이 필요 없다는 게 네네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된 시스템으로 내 돈으로 내 펀드로 과거 결과를 인증한다면 그보다 더 그쵸, 좋은 그쵸. 마케팅 방법은 없다. 뭐 이런 뜻인 그거 걸로 갖고 돈 해석해요. 번다고 하는데 딱 증거 딱 보여주면은 누구나 와이낫이죠. 내 것 근데 좀 이제 해줘.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진행하시죠. 다음 퀀트 에이전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퀀트 에이전트. 퀀트 에이전트로 넘어가 보면 요게 지금 노트북 LM이 만든 슬라이드고요. 그리고 요거 든 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가? 이게 그냥 클로드 코드가 만든 슬라이드거든요. 클로드 코드가 만든 게 뭐랄까 그냥 사람이 만든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내용은 이쪽이 좀 더 디테일하고 그냥 큰 그림 글을 볼 때는 그냥 요게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어서 볼까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우선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어떻게 생긴지 보고 보는 게 아무래도 스크립트 한번 띄워놨었나? 됐네요. 예. 접속 한번 해볼게요.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생겼어요. 띄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기본은 이렇게 이런 이거 추가할 수 있는데 이런 투자 투자 뭐라고 하죠? 에셋? 아무튼 주식에다가 요 분석할 시기 이렇게 백테스팅이랄까 분석하는 거죠. 분석 과거 데이트 레인지 오늘까지 스케줄러도 갈 수 있긴 한데. 근데 요거는 사실 원래 이거 자체가 이제 가격 정보만 받아가지고 이 LLM한테 분석을 시키는 건데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저번에 핀조이님 알려주신
뭐 CLI 프록시 API 맞나? CLI 프록시 API 그걸 써가지고 지금 뒷단에 GPT 4.5를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누르면 네. 이거 뭔가 페일이 됐네. available. 그래?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일까요? 뭔가 전에는 괜찮았는데 no data available for specified.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다. 잠깐만요. 시간 제한을 풀어볼게요. 시간 제한을 푸는 옵션이 설정이 안 돼 있네. 1분으로 해서 그렇구나. 1분 데이터를 1분 봉은 못 가져왔나봐요. 아무튼 지금 걸어놨고요. 나오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시 이제 프로젝트로 넘어가서 이제 퀀트 에이전트 이거 보니까 뭐 논문도 있고 막 그러던데 논문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예, 논문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그 가격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지연도 있고 노이즈 취약하고 뭐 커버리지도 뭐 약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네는 가격만 보겠다 라는 거예요. 이 논문 관련된 논문이 출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일단은 그 아까 보신 그 세팅을 딱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이제 안에 4개가 도는데 우선 이제 그 지표 만드는 에이전트, 그 패턴을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추세를 그 분석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결정 뭐 여러 가지 뭐 결정을 내려서 그 기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막 뭘 써줘요. 막 분석 결과 써줘요. 근데 이제 뭐야? 왜 안 뜨지? 아직도 분석하고 있네요. 내가 이거를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비트코인을 분석을 한 건데 이거 원래 영어로 나오는 건데 제가 이거는 코드를 고쳐서 한국어로 해달라고 했어요. 숏을 하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기술 지표 기준으로 MACD 뭐랑 등등등등 음수 전환 뭐 이런 지표 얘기를 막 하면서 모멘텀 둔화가 최근 확인됐습니다. 뭐 그러는데 근데 잠깐만 이게 정말 주식에 왜 제가 비트코인을 넣어놨었나? 잠깐 비트코인을 안 넣었네요. 최근에 어땠길래 막 오른 걸로 기억하는데 요새 엄청 장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떻게 분석으로는 최근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2.2% 넘게 올랐는데 어디 얘는 숏이래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보면은 뭐 최근 구간의 강한 상승 이후 단기 조정이라 중기 모멘텀 완전히 꺾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단기 과열이 식으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됐다.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지표별 분석을 막 해주고 있어요. 네. 분석을 다 해주고 그런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공통 분석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하이프리퀀시 그러니까 단기만을 보니까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분석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걔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파이덴틱이란다. 이런 스테이트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해서 요걸 주고받아요. 요렇게 돼 있는 걸 이걸 주고받으면서 단계별로 넘기면서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그런 다음에 이때 이제 쓰는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많이 아는 TL입이잖아요. 라이브러리. 요거 써가지고 기본적인 기술을 뽑아내. 사실 이게 별건 늘 우리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뽑아낸다. 그리고 이제 얘 또 특이한 점은 이제 비전 LLM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캔들스틱을 패턴을 그 비전 멀티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 이미지 기반으로 분석을 한다. 그다음 텍스트 보고서를 뽑아낸다.
사실 이것도 했던 건데, 예, 저는 이렇게 그냥 기본으로 늘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수학적 극값에 접하는 정밀 지지 저항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죠.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그 위에 쭉 타고 내려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그 랭그래프의 스테이트 형식으로,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뽑아내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비전이야 그냥 그럴듯하게 써놓긴 했는데 늘 했던 거예요. 그냥 이런 지표 만들고 그 LLM 넣어서 그냥 그거를 시각적으로 분석시킨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좀 가성비를 좋게 하고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에이전트 모델을 2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빠른 거랑 그래프 모델.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하려면 아까 비전 이거 하려면은 이렇게 비싼 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한 호출이나 이렇게 2개 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다 GPT 5.4로 했어요. 그냥 하나로 다 통일해서 어차피 제 요금제 그 커튼넷에서 나가는 거라. 그리고 실제 구현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서 좀 이따 다른 자료로 실제 구현된 그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자료 정리한 걸로 보이는데 자산별로 뭐 이렇게 알파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XG 부스트보다 더 향상됐다라고 하는데 XG 부스트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애초부터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일반적인 XG 부스트 기반으로 그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그 결정 내린 것보다 방금 이렇게 지표 분석과 LLM 기반의 비전 분석으로 한 게 성능이 좀 더 좋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런 다음에 한계점이 있는데 근데 이거 하이프로커시 트레이딩이라고 해도 거기에도 적합하진 않죠. 왜냐면 그쪽은 정말 밀리세컨드 단위의 세기잖아요. 근데 이제 API 호출로 해봐야 먹기까지 이 정도 속도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그리고 이게 포지션 강제 홀드가 없어요. 이게 무조건 롱 아니면 숏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홀드는 따로 추가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고 그리고 피드백 루프가 없다 그러네요. 이게 한 방이에요. 아까 보시면 이게 구조 자체가 그냥 단방향으로 이게 쭉 돼 있어요. 쭉 앞에서부터 쭉 차례차례 해서 결정 딱 내리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랭그래프를 넣으면 랭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중간에 조건 분기를 타고 이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이제 좀 더 복잡한 로직을 탈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없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따 소스 코드를 잠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로컬 LLM 이거는 이종훈 책님이 오늘 안 오셨구나. 여기 컨테이너 안 오셨네. 이종훈 책님이라고 이제 저희 AI 쪽에 요새 몇 부을 사셔가지고 요새 아주 로컬 LLM에 푹 빠져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라면 이거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다 API 쓰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요 경우 요런 거 요쪽에는 로컬 LLM을 쓰면 좀 더 빠르겠죠. 아니면 내가 하드웨어가 빵빵해라고 하면 다 이 로컬 LLM 쓰면 되겠지만 요새 아무리 좋다고 해도 GPT-4를 이기기는 쉽지 않죠. 물론 그것도 태스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아까 스테이트 그래프 양방향 피드백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랭그래프로. 그리고 이제 센티멘트 에이전트가 없죠. 그러니까 뉴스를 배제해 버렸잖아요. 이 뉴스를 제가 보기엔 잘 골라서 양질의 뉴스라던가 양질의 소스를 골라서 쓰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은데 아니 하이브리드 쓰던가 다 쓰던가 예전에 제가 한번 엠파렌 강의할 때 이제 요렇게 했었거든요. 뉴스 가져오고 기술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더 들여다보는 코드를 보시면 요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LLM한테 클로드 코드한테 바로 만들어 달라니까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좀 뭔가 모여라 꿍동산처럼 이렇게 중간 요새 이런 식의 영상 되게 많던데 유튜브에 이렇게 생긴 이런 느낌이 근데 이제 너무 중간에 모여 있어서 얘를 좀 더 그 템플릿을 좀 더 다듬은 게 이거예요.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지금 그 파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따로 안 올렸어요. 그냥 음. 누구냐 세훈님이 공유해 주신 그 기 땡긴 거에다가 그 안에다 제가 만든 거예요. 여튼 뭐 최근 들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반 재무제표 요약 뭐 소셜 감성 뭐 등등등. 근데 이제 그런 거 문제가 있다. 아까 보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 이거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는 논문 얘기예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데이터 가격만 볼 거고 그걸 기술 분석과 비전 기반으로 할 거고 뭐 했더니 뭐 그 머신러닝보다 그러니까 그냥 XGBoost보다 나았다 뭐 이런 얘기고 이쪽 연구팀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아키텍처 아까 보신 거랑 똑같아요. 인디케이터, 패턴, 트렌드, 디시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쭉쭉쭉 넘어갈게요. 다 겹쳐서 이건 어디만 볼 거냐면 그 코드 기반만 볼 건데 뭐 하여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 에이전트가 이제 비전 기반으로 패턴을 하는 거고 패턴 에이전트 사례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비전 기반으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LLM으로 비전 LLM으로 이렇게 그 이유와 함께 트렌드가 결정이 되는 거죠. 패턴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추세선 피팅하고 비전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술 분석을 용어로만 쓰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디시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려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랭그래프 기반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만든 요 하나하나 에이전트를 이렇게 노드화 시킨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드화 시켜가지고 노드 만들고 그 노드를 여기 엣지에다 추가하면 요게 지금 요 그래프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랭그래프를 모르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요 엣지를 그래프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프 하나에다가 요 위에 설명드린 그 하나하나의 에이전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한 다음에 얘들의 연결 순서를 이제 요 add 엣지라는 놈을 통해서 이렇게 정해줘요. 그러니까 요 스타트가 맨 처음이고요. 스타트 다음에 요거 넣고 요거 넣은 다음에 요거 넣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그냥 얘가 요거대로 쭉 타고 나가요. 근데 이제 앞에서 너무 순차적이어서 아쉽다가 뭐냐면 사실 여기에 그 컨디셔널 엣지 같은 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 분기를 타거나 뭐 앞으로 되돌아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로직 뭐랄까 루이 기반으로도 가능하고 얘가 이제 어떤 LLM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이 중에 그 분기를 알아서 선택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여긴 없지만 툴이라는 것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가 하나하나 실제로 다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안에서 어떤 조건 분기를 주거나 아니면 툴을 등록해 놓으면 필요한 거를 그때 상황에 맞춰서 호출해 가지고 쓰는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자유롭고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 이걸 쓸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랭체인을 쓰시면 돼. 랭체인은 그냥 한 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랭체인은 그렇죠. 랭체인을 그냥 쓰면 됐는데 여기는 뭔가 랭그래프를 쓰면서 이렇게 랭그래프의 그 어떤 장점과 이런 걸 전혀 못 살렸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가져다가 뭐 요걸 가지고 뭔가 한다면 좀 더 랭그래프 기반으로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를 바꿔서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다. 이걸 가지고 논문 썼다고? 이거는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논문이면 한 일주일이면 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우리 그냥 계속 했던 거예요. 했던 거고 GYLLM 이것도 뭐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리고 프로바이더 뭐 이것도 뭐 그냥 별거 아니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게 이 정도로도 논문을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나도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음 논문은 이거 쓸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까. 여튼 그리고 이제 벤치한 거고 코드 구전 이렇고 좀 되게 심플해요.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돼 있고 왜 인터페이스도 아까 보신 바와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긴 한데 보면서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봤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혹시 또 의견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혹시 네. 이거 예전에 그 AI 스터디 그룹에서 소개돼가지고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그 프리즘이라는 패키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거. 요거잖아요. 플레이즘 세트. 예. 그거만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이게 훨씬 복잡해요. 예. 물론 이제 랭체인이나 뭐 다른 것도 또 그렇고 저는 이 패키지를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통째로 퍼플리시티한테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 봐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꼬투리를 많이 잡더라고요. 이 어떤 툴에. 거요? 프라이즘이 아니면 퀀트 아, 에이전트요? 퀀트 에이전트요. 예. 대부분 말씀하신 뭐 용어가 설정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같은 건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 문제도 맞아요. 있고 그럴 것 그다음에 같아요. 베이스라인이 너무 약하다. XG 부스트만 맞아요. 갖고는 안 된다.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인데 80% 정확도 주장은 좀 더 분석이 좀 더 비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무런 슬리피지나 트랜잭션 코스트 마켓 임팩트 같은 거에 고려가 안 돼 있고 그것도 고려안 돼 있지. 그다음에 그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 시리얼 너무 일방향으로 그냥 시리얼한 프로세스하고 피드백 룹도 없이 만들어 놓은 게 걱정된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카데믹하고 좀 야간 수준의 툴이다라고 이 퍼플렉시티는 분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아까 그 프리즘 얘기가 끝냈으니까 그게 더 훨씬 자세하고 물론 네. 랭체인 같은 뭐 저는 모르는 그런 툴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냥 파이썬으로 꼼꼼하게 더 잘 만들어 놨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이거랑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 이것도 돌려봤는데 예. 일단 너무 많이 요구해요. 돌리는데 넣어야 될 환경 변수와 가입해야 될 서비스가 너무 많아. 일단 그런가요? 저도 돌려보긴 이게 아니야. 전 비슷한 다른 소스를 한번 돌려보긴 했는데 이건 아니네. 예. 이게 주신 게 이거잖아요. 프리즘. 예, 예, 예. 그때 AI 스터디 그룹에 아마 제이님이 추천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고서 야 이런 게 되네 그러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태영님 벌써 한번 다 돌려보시고 다 여기 확인해 보시고 보시면 이 리소스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이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무슨 사이트 가입해가지고 키 발급하고 하여튼 세팅하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어요. 이거 세팅. 그래서 돌리긴 했는데 얘가 리소스를 엄청 먹어요. 포커로 돌리는데 아무튼 굉장히 헤비하고 저쪽은 너무 심플하다면 이쪽은 좀 너무 과해. 그래도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거에 있다니까 그래. 상당히 그래도 거기 뭐 한국 주식 시장에 데이터 맞아요. 가져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둘 다 가지로 있어요. 한국어 예. 미국어. 저는 지금 텔레그램으로 요 채팅방 서브스크라이버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이쪽에서 운영하는 그 텔레그램 그룹이 있는데 물론 저 보시 돌리는 거겠죠.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버전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두 번씩 자기네가 분석해가지고 리포트 만들어서 텔레그램으로 날려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응. 도리어 이런 게 더
더 낫지 않나?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스가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정반대예요. 저기 가격밖에 안 받지만 여기는 가격 플러스 볼 수 있는 건 다 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그래서 앞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 콘텐츠 보시면은 단순하게 하라. 더 이상 단순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단순한 게 나쁜 거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순하면서도 약간 어떤 그 안에서의 정교함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너무 방대해. 너무 방대해서 이거를 뒤로 써먹기가 되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무튼 왜냐면 이것도 토큰도 엄청 써먹어요. 이거 토큰 엄청 먹어요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제가 그러니까 돌리다 왜 말았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논문 쓰고 있었는데 논문 쓸 때 막 그 실험하면서 토큰 막 엄청 쓰던 상황이라 막 토큰이 부족. 이것 때문에 토큰이 부족하더라고요. 실험할 토큰이 그 정도로 이제 데이터를 이거 막 받아와요. 소스도 엄청 많고요. 받아와가지고 이제 가격 정보도 받아오고 뭐 뉴스 정보도 받아오고 뭐 다 해가지고 급등주를 일단 찾은 다음에 그걸 또 분석을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다시 또 해요. 막 이렇게 재무 분석, 뉴스 분석, 가격 분석 막 분석을 해가지고 매매 결정을 한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알려주고 또 이쪽에 API로 돌려가지고 실제 매매나 혹은 뭐 하고 또 그걸 또 DB에 거 기록하고 뭐 그런 다음에 웹대시보드로 보여주고 뭐 이런 식의 구성이 돼 있거든요. 또 그런 다음에 이제 분석한 것도 뭐 PDF로도 떨어지고 뭐 텔레그램 보스로 날리고 이거 다 토큰이에요. 다 토큰. 여기 전부 다 토큰이에요. 그 토큰 소모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내가 로컬에 뭐 젬마 4를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게 배치 처리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급등주를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이제 바로 투자를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밤에 배치로 돌릴 수도 없는 거고 실시간으로 장이 있는 동안 돌려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제 빠른 성능이 있는 머신이 있거나 아니면 뭐 토큰 태워가지고 API로 빨리 하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무튼 근데 텔레그램 이게 방으로 계속 날라옵니다. 매일 하루에 몇 번씩.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주 빠른 머신이 있거나 아니면 API를 태워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할 거니까 사람들 제공 목적으로 쓰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또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텔레그램 방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게 과연 리얼타임일까? 자기네들이 다 하고 주는 게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나름 비교할 만한 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프리즘의 좋은 점은 이게 두 개로 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 제공해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 보시는 대시보드나 이렇게 제공해주고 일단 이거 한번 받아서 돌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이게 저도 돌리다가 돌려갖고 PDF로 리포트만 만들어 본 기억이 네. 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로직 보면은 이제 뭐 급등주 뭐 찾아가지고 동렬로 막 분석해가지고 이거 다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점이 이거 다 받으려면 하나하나 어떤 거는 가입해가지고 토큰 발급하고 성경 변수 설정 다 해줘야 되거든요. 아주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한번 해보시면 아시는데. 그런 다음에 그걸 해가지고 뭐 매매 결정해가지고 리포트 나오고 PDF만 쭉 하는데 하여튼 되게 생각보다 좀 정교하고 복잡하다 생각을 많이 뭐 만들었다. 수익률만 보장된다면야 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 자체도 이제 MCP 구조로 또 해놨더라고요. 또 그래서 물론 MCP가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확장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이제 이렇게 MCP 호출로 해놔서 이제 원하면 요거를 이제 내가 MCP를 서버를 만들어서 해도 되거든요. 추가 확장 가능하게 해놨고. 그래도 오픈 소스를 완전 개봉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떤 분들인지 한번 음. 이쪽을 공부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소스 코드는 직접 안 보잖아요.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이 분석을 기반으로 이제 원하는 걸 코딩 에이전트한테 요청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뭐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한 부분은 예를 들어 뭐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럼 커트한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네, 저도 한 여러 개 봤습니다. 되게 많아서 결정적으로 그게 확실하게 좀
그 뭐랄까 좀 리거러스하게 백테스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하기 힘든 시스템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음, 맞아요. 좀 정량적으로 이 성능을 분석하기가 그닥 쉽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얘는 이게 이렇게 백테스팅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건 돼요. 이걸 과- 이제 운영을 딱 해서 이게 과거 그 기록을 기록을 다 여기 넣거든요. 여기 SQL 그 라이트에다가. 그리고 여기 그 페이퍼 트레이딩을 하면 그것도 이제 여기다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쌓아. 예를 들어 뭐 한 뭐 6개월치는 뭐 쌓아서 그럼 그걸 기반으로 이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 포워드 거는 안 돼. 테스팅만 가능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백테스팅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포워 테스팅만 이제 그 페이퍼 트레이딩 해가지고 그 결과를 쌓아서 그걸 기반으로 운영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요 데이터를 과거 데이터를 못 구하거든요. 이거 뭐 재무제표나 이거 가격을 구할 수 있지만 뉴스 분석은 이제 그때에 해당한 뉴스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으로 뭐 중간에 막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 LLM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 걸 쓸 수 있을까요? 일단 백테스트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포워딩으로 해서 6개월치를 본 다음에 이게 괜찮다 싶으면 이제 근데 진짜 돈을 태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확인해 봤을 때는 그때까지 성과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아, 포워드 테스팅이라고 사람들이 보여줬던 결과는 그닥 좋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아마 그렇다는. 제 생각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하는가도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아요. 여기는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전략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게 백테스팅의 장점은 과거 데이터가 픽스된 상태에서 어떤 중간에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최적을 찾아갈 수 있는 옵티멀한 게 가능한데 이 경우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뉴스 분석을 할 때 쓰는 뉴스를 소스 선별 방법이라던가 투자 전략 수립할 때 쓰는 프롬프트라던가 이런 걸 이제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결과를 보기까지 이제 리얼 타임으로 시간을 쓰면서 해야 되니까 그럼 최적의 프롬프트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가능이나 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 찾는 것도 힘들지만 문제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어프로치. 그러니까 척 봐도 이거는 파이낸스 쪽 사람들이 아니라 이쪽 맞아요. 이쪽 소프트웨어 맞아요. 개발자 예, 쪽에서 접근한 거라는 티가 확 나는 게 그치. 난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때려놓고 맞아요. 예, 마켓이 어떻게 돌아갔는데 근데 이 어니첸의 어프로치는 장점이라면 할 게 이제 어떤 뭐 음, 자산군 내지는 심지어 자산 페어까지도 내로우다운 해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전략을 찾아내서 니치를 찾아내서 하는 거를 포커스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뭔가 비교해볼 만한 어프로치인 것 같더라고요. 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과를 평가하기 힘든 게 모든 걸 다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 어떤 하나가 바뀌었을 때 그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어프로치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선택하는 거라던가 혹은 전략을 나머지 다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바꿔가면서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실험 환경을 딱 그 픽스에 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개의 것을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걸 뽑아내기가 쉽진 않죠. 어쨌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혹시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일단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고